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회사가 파업 노조원에 대해 과도하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막는 법인데 국회를 통과한 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과 국회에서 대통령이 대결과 독선을 선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뜩이나 차가웠던 여야 관계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세 번째 제1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6개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파업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거라고 했습니다.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추천권을 외부에 넘겨주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재의결을 위해선 과반수 출석의 출석 의원 3분의 2, 전원이 출석한다면 19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야권 의석만으론 불가능합니다. 4개 법안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5월 간호법처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노동자 생존과 공정 보도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국회 제2요구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노동자들을 손배 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내몬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1요구권 시한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해당 법안들은 거대 야당의 정쟁용 공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내일까지인 가운데 연말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직전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합니다. 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쯤 이를 제가했습니다. 국회 탄핵안 표결 처리를 3시간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지난 8월 공영방송 개혁을 강조하며 취임한 지 95일 만입니다. 최단기 위원장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꼼수 사표술이라고 즉각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참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만두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스스로 물러나니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는 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만 무섭고 국민의 심판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까?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로 방통위에는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아 당분간 기능이 멈추게 됩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재개했습니다. 휴전 약속이 일주일 만에 깨지면서 가자 지구에선 또다시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전 협정 종료를 1시간쯤 남기고 가자 지구와 붙어 있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폭발음과 함께 섬광이 비칩니다. 날이 밝자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발포했다며 다시 전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예루살렘 근처 도로에서 출근하는 민간인을 공격해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북부뿐 아니라 남부 지역 칸 유니스, 이집트 접경 라파도 공격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24일부터 나흘간 휴전한 뒤 각각 이틀과 하루씩 휴전을 연장해 왔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공습이 재개된 직후 가자지구 보건부는 최소 3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4번째로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요구했습니다. I made clear that before Israel resumes major military operations, it must put in place humanitarian civilian protection plans that minimize further casualties of innocent Palestinians. 휴전 마지막 날 하마스는 8명의 인질을 인계했는데 그중엔 하마스가 지난달 공개한 첫 번째 인질 영상의 주인공 미아 셴도 포함됐습니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을 석방했습니다. 양측이 휴전을 끝내면서 밤마다 환영 인파로 붐비던 거리는 당분간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이달 15일부터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대상이 넓어집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도 처음 진료받는 경우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황예린 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우선 야간이나 휴일에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험 증상이 있는 30대 직장인 A씨를 예로 들어볼까요? 퇴근 시간이 늦다면 현재는 연차를 쓰고 병원에 가거나 토요일 오전에 서둘러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퇴근 이후 야간에 방문한 적 없는 병원을 통해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에 까다로웠던 비대면 진료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10대 초등학생 B군의 경우 감기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방문한 지 30일이 지나면 같은 증상이 나타나도 다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방문 이후 6개월까지는 기존 증상은 물론 다른 증상을 겪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섬이나 산간 지역처럼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됩니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사는 C씨는 지금 기준대로라면 평일에 아파도 바로 옆에 있는 제원도 주민과 달리 의사를 직접 만나야 합니다. 같은 지자체라도 기준이 달랐는데 앞으로는 같아집니다. 이렇게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지만 약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처방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후피임약 등은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하다가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환자가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진료와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